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교착된 임단력 협상이 재개돼 1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 분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르노 삼성 파업의 쟁점을 살펴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 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부산대 경제학부 차경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이죠. 르노 삼성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노조 간 상황이 그닥 좋진 않았는데요. 그동안 파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돼 왔었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임금 인상하고 노동 조건으로 가지고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것은 뭐 기업 간, 노사 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그게 너무 오래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에 너무 큰 파업 효과를 미치니까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르노 삼성이 2011년도까지 적자에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그러다 보면 2012년도부터 제 구조조정에서 들어갑니다. 적자가 많다 보니까 네. 구조조정을 하고 한 1,6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을 시킵니다. 그래도 뭐 2014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SM6가 또 히트를 치면서 흑자가 2017년도까지 계속 이어왔죠. 그렇게 되면은 노조 쪽에서는 당연히 임금 인상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노동 조건도 좀 개선해 주길 바랬었는데 예. 이걸 사측에서 좀 안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새로운 노조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파업이 시작되면 10월 달에 네. 파업이 시작되었다가 그 파업이 좀 장기적으로 되는데 르노의 부회장님께서 또 영상으로 메시지로 경고성 메시지 비슷한 걸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노조 측에서 오히려 더 발끈하게 돼서 첨예한 대립이 더 지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계속해서 합의를 냅니다. 1차 합의를 낸 게 올해 1차 합의를 낸 게 이제 기본급은 올릴 수는 없고 그는 뭐 사측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대신 그 이외에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점심식대 3만 5천 원 올리고 그 다음에 생산성 격려금도 976만 원 정도를 주고 네. 생산성 격려금도 50%도 지급하겠다 해서 이제 노조 대표하고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단체 이제 노조들한테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찬반 투표에 들어갔는데 그게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파업이 지속이 됐고 파업이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부분 직장 폐쇄를 그냥 내시옵니다. 부분 직장 폐쇄를 내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지역 여론도 안 좋아지고 지역 경제도 힘들어지고 하고 그다음에 노조 안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해지다 보니까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에 이제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했지만 실제 이 부산 공장 노조원의 6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업 참가율이 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파업의 명분이라든지 실리 면에서 내부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일단은 크게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 원인은 지금까지 이제 한 60여 차례 파업을 해오면서 누적된 적자액이 한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많은 협력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떤 따가운 시선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내부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노조 협상에서 그 지도부가 그 임단역 그 타결금을 그 파업 그 횟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예. 노노 갈등까지 이렇게 촉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파업의 동력이 이제 많이 약화됐다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보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원래 이 르노 삼성이 좀 국내 완성차 노사관계 모범으로 꼽혀왔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좀 갈등이 심화된 계기가 있습니까?
첫째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첫째는 이제 노조 쪽에서 기본급 인상, 둘째가 이제 노동조건 개선이었습니다. 노동조건 개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2013년부터 흑자가 됐다 했잖아요. 예. 그 전에 인력을 갖다 감축을 시켰고, 그러면 당연히 흑자가 났으면은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러면 기본급대 올려준다든지, 이건 저 노조 쪽은 바랐는데 사측은 그걸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기본급 인상, 기본급이 노조 측 주장에는 자기들 중에 600명, 2,300명 중에 600명 정도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안 되니까 최소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사측 주장은 그게 아닙니다.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면 다른 게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올라가겠죠. 예. 통상임금 체계로 다른 거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노동조건 개선인데, 이게 조금 쟁점이 가장 큽니다. 왜냐면은 인력은 줄었는데 흑자가 날 정도로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르노 삼성은 이 공장이 홀류 생산입니다. 즉 한 라인에 자기들 생산은 7개 차종을 다 생산합니다. 그런 게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외주로 줘버립니다. 사측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전환 배치를 시켜버리죠. 강제로.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이걸 요구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하니까 최소한 인원을 더 뽑는 거, 그 다음에 전환 배치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합의를 갖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측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갱년권과 인사권 침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힘들 건데 이번에 어쨌든 그거는 사측이 그대로 수용하고 노조 측도 수용해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면 파업은 철회하긴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부분 파업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회사 측의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좀 금액을 좀 추산해 보자면 어느 정도 예, 되나요? 대략 지금까지 12개월째 이어진 임단력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손실이 약 한 2,806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누적 적자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천억 정도 되고, 내수가 지금 14.4%가 감소하고 수출이 한 45.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올 초에 유럽에 이제 르노 삼성 본사에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제 크로스오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SM3를 네. 부산 르노 공장에다가 이제 수주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노사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점인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목적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생산의 그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네. 또 혹시 이제 르노가 이제 철수를 할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앞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 협력 업체들이 대폭 축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도가 크게 약화됐다. 이게 이제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또 피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산되는 금액보다는 사실 그런 브랜드 이미지 저하 같은 것들이 훨씬 좀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협력업체의 경우에 일부 뭐 구조 조정도 이뤄지고 또 연쇄 도산 위기까지 닥쳤다고 하는데 현재 좀 협력업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 협력업체가 전국으로 260고 한 6만 4천 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한 90개 정도 되고 네. 한 12,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차 협력업체 네. 해도 그렇고 2차, 3차 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르노가 이제 장기적으로 파업을 하다 보니까 르노는 그래도 대기업이 속하지만은 협력업체는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이 정도 장기적으로 물량을 못 낸다 그러면은 문을 닫든지 네. 축소를 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일단 첫째는 지역에 있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거기 있는 기술자들, 심각하게 키워놨던 기술자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는 예, 이직을 할 수밖에 없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 전국적으로 몇 개 공장을 가진 1차 협력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이미 이제 그걸 접어간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 지역 경제가 타격이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브랜드 이미지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 되면 구매 욕구가 또 떨어지겠죠. 예. 그럼 악순환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협력업체는 또 작아지고, 우리 이 지역의 부산, 경남 마저 특히 부산도 이 조선, 자동차, 기계 부품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업체가. 예. 이 업체들이 사실 르노에 많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 내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은 지역 경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네, 뭐 지역 경제 아주 전반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임단협에서도 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게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부산 경제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르노 삼성이 부산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부산에 위치한 기업들 중에서 매출액 1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제조업 업체 중에서 한국에 있는 100대 기업에 유일하게 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산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에서 3%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갖는 그 경제학적인 의미는 이 후방 연계 효과가 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한 단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간재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생산 한 대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중간재를 보급해주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생산이 같이 늘어나는 네. 생산 유발 효과가 아주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거고, 소비 여력도 감소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전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에 총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네. 경제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아마 제가 볼 땐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생산 차질액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의 손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금액적으로 충분하게 환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이 XM3 유럽 판매 물량이 스페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산 공장의 가동률도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로고도 생산량을 줄였지 않습니까? 원래 10만 대를 4만 2천 대를 줄이고, 그것도 2만 4천 대는 일본 규슈 공장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본 규슈 공장 임금이 부산의 임금보다 한 20% 정도 적습니다. 그런 게 르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각 공장 생산하는데 가장 싼 데 생산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파업이 길어지고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8만 대 회사 구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르노가 올 9월달에 이제 종료가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또 이제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하시는 XM3입니다. XM3인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르노 삼성의 구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8만 대 정도 됩니다. 이걸 르노 본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계속 파업하고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 단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지금 스페인 바야돌리도인가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르노는 최소 한 연간 20만 대 정도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SM5는 지금 단종을 했습니다. 그럼 네. SM6, SM7, 그 다음에 QM3, QM6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봤자 약 14만 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브랜드 이미지가 또 추락하고 제품이 다양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떨어지고 소비 욕구 또 떨어집니다. 네. 그럼 이 14만 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사에서는 다시 또 인력 구조 조정 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지역에서는 지역의 그 모든 게 지역 부담으로 떨어지는 거죠.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물량 확보도 못하고 또 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 뭐 제2의 GM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번 일은 이제 GM 사태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GM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를 계획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빠져나갈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르노 같은 경우 우리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공장은 내수 위주기보다는 수출용 차량을 제조하는 게 주 목적으로 세워진 공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TM3를 유럽에다 수출할 수 있는 그 세계 공장으로서 이 부산에 있는 삼성 르노 공장이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 본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노사가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만 한다면은 구태여 지금 GM 때와 같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빠져나갈 위험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현명하게 해결을 한다면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임단협 본교섭에서 이 노사 간 최종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노조에서 제안한 게 기본급 인상, 예. 그다음에 노동 조건 개선 중에 인력 배치안에 대한 합의 요건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본급 인상은 이제 안 하고 보상금으로 1차 잠정 합의안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100만 원을 더 지급해 준다. 네. 그다음에 중식대 보조금도 3만 5천 원 더 준다. 그다음에 성과급도 뭐 976만 원 해주고 통상임금 50%를 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는 났습니다. 네. 대신 아직까지 이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인력 배치, 노동 조건 개선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노동 조건 개선 중에 가장 큰 게 외부 용역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인력을 전환 배치를 그냥 노조의 합의 없이 그대로 하는 문제를 합의를 통해라는 건데 이건 사실 르노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인사권입니다. 예. 그리고 경영권이고 그 인사 경영권을 노조가 가지는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죠. 가장 큰 현대하고 기아차 자동차 노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 조건을 그대로 이 르노 삼성도 가지려고 하는 건데 르노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예. 그 외국계 기업에서 이런 조건을 좀 수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걸 아마 노조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네. 이번에 합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14일에 조합원 총회에서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돌입할 예정인데요. 결과를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뭐 양쪽 모두 다 지금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제 회사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찬반 투표 결과에서 서로 완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큰 만큼 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가장 큰 제조업이고 유일하게 한국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드는 부산 지역 기업 하나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지역 경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이 이 정도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3, 4분기 이후부터 이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현재 이제 세계 경제도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신흥국 경제 불안 그러면서 뭐 반도체 경기도 안 좋고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정치권에서 그것도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참 그 대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네. 지금은 서로가 이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가 아니라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서로가 합의할 그러니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하면서 우리가 더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타협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좀 조속한 타협이 진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